안녕하세요. 수학 원 15차시 디귿 영상 일반각과 호도법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수와 로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개념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함수로서 정의한 것을 삼각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고요. 근데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삼각비에서 다루던 0도부터 90도까지 라고 하는 범위에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수치들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각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각도를 좀 더 다양하게, 더 넓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그동안에는 각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라는 단위를 사용하면서 60분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왔어요. 그쵸? 자, 근데 이 60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함수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각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역의 원소로 갖는 삼각 B값을 함수로 확장을 시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함수라고 하면 더 다양한 함수들과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연산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다른 함수들의 기본적인 단위는 그냥 숫자란 말이에요. 뭐 1, 2, 3 이런 숫자들. 자, 근데 삼각함수가 만약에 도라는 단위를 갖게 된다면 이 둘을 합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미분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단위를 적용해서 계산이 용이한 단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호도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보면서 이 호도법이 처음 배우면 굳이 뭐 이렇게 불편한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더욱더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반각과 호도법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챕터가 두 개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파트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타임라인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영상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각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각도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기본 용어, 각도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용어들부터 같이 약속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한 점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두 개의 반직선이 있습니다. 이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이 도형 자체를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것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각은 결과적으로 요각과 요각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각도가 벌어진, 그쵸? 각이 벌어진 정도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자, 한 개의 반직선을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반직선 OX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반직선 OP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직선 OP가 이렇게 회전을 한 양 자체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회전했는가, 요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된 반직선과 돌아간 반직선, 요거 두 개를 일컫는 용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고정시킨 이 반직선 O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시초선, 처음이 되는 선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 돌아간 크기, 요걸 우리는 돌아간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에서 우리가 OX를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이 OX가 뭐라고요? 그쵸, 시초선. 처음 기준이 되는 선이라서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방향으로부터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반직선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경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동경이라고 부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수학에서는 통상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의 방향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그리고 있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우리의 직관이랑은 반대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도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용어였고요.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각이라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상에서 3개의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보시면 지금 시초선과 동경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어떤가요? 똑같은 시초선과 동경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시초선을 고정시켜 놓고 각의 크기를 결정을 지어준다면 그거에 맞는 동경의 위치는 딱 하나로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초선 이렇게 정해져 있고 30도라고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의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쭉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해당하는 동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도에는 동경의 위치가 하나씩 대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냥 시초선과 동경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말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각의 크기를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OX와 OP가 반직선 OX와 반직선 OP가 결정이 되면서 이 사이 각도가 30도라고 측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린 이 각의 크기를 보통 30도라고 부르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근데 얘를 딱 30도라고만 부를 수 있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 즉 양의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는 한 바퀴가 360도니까 330도만큼 돌아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330도 돌아갔으니까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불러도 이 각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헷가닥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치는 변하지 않죠. 동경의 위치는 그대로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각의 크기는 30도 더하기 360도인 390도라는 다른 각의 크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헷가닥 더 돌아서 2바퀴 돌아도 모양은 똑같겠죠. 자, 지금 보시면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에서 뒤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도 되겠고 음의 방향으로 2바퀴 돌아도 될 거고, 자, 요만큼 간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도 될 거고 양의 방향으로 2바퀴 돌아도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그쵸? 한 각의 모양에도 바퀴수만큼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더라도 바퀴수 단위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360도 단위만큼은 계속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파도라고 보이는 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각이 나타낼 수 있는 각도는 무수히 많게 되는데 그 각도는 알파도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에다가 바퀴수만큼을 생각을 해서 360도 곱하기 n, 양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n의 값은 그냥 정수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각도가 있을 때 그 각이 의미할 수 있는 각의 크기는 360도 단위만큼은 계속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일반화시켜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바퀴수, 몇 바퀴 돌아가는지까지 고려하는 각도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알파도 있죠. 근데 알파도를 우리가 굳이 760도, 막 아니면 1040도 이런 식으로 되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의 크기로 설정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0도부터 360도까지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한 평면 안에서 회전을 더하지 않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크기,
0도부터 360도의 크기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는 각도를 이렇게 바퀴수 단위 360도 단위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730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굳이 370도 더하기 360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370도를 다시 360도 단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도만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얘가 어느 동경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파라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로 설정을 해주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 알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0도부터 360도까지로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각도가 주어졌을 때 저 알파라는 짜투리 부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 동경이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경이 위치하고 있는 사분면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각도를 몇 사분면의 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시초선은 일반적으로는 원점으로 시작을 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시초선으로 자주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알파라고 하는 거, 그쵸? 0도부터 30도까지 각으로, 0도부터 90도, 0도부터 360도까지의 각으로 표현한 게 30도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아간 각도를 의미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좌표평면을 생각해 봤을 때 1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각도를 우리는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좌표축 위에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일반각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또는 180도 또는 270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동경이 이 좌표축과 일치해버리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여기 사분면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좌표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이 사분면의 각을 말할 때도 동경이 이렇게 좌표축과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일반각의 내용들을 좀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의 부호를 읽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시초선 OX로 설정이 되어 있고 동경 OP가 주어져 있어요. 자, 양의 방향으로 이 각도의 크기가 40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40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의 방향으로 읽었을 때는 320도의 크기만큼을 가지고 있겠죠? 둘이 더해서 360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음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플러스 40도는 마이너스 320도와 같은 각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360도 단위고요. 그 다음에 반 바퀴는 180도 단위죠.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얘가 양의 방향으로 몇 도, 음의 방향으로 몇 도 이거를 읽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돌아간 동경 OP가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 똑같은 동경으로 이루어진 각도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양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을 시켜야 될까요? 그쵸? 양의 방향으로는 더해서 360도가 나올 수 있도록 120도만큼 회전을 시켜야 똑같은 동경 OP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20도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양의 방향으로 크게 315도 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똑같은 동경 OP는 음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더해서 360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고요. 45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똑같은 동경의 위치가 나온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일반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410도일 때 일반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뒤에 남는 짜투리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로 설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쵸, 우리가 한 평면 내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0도부터 360도까지로 설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럼 410도는 지금 360도보다는 크고 두 바퀴인 720도보다는 작죠? 그러면 360도 단위면 앞으로 꺼내주고 남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60도 한 개 꺼내줬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쵸, 더해서 410도가 되려면 50도가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평면상에서의 위치를 보기에는 이 50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반각의 크기를 우리는 보통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5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한 바퀴지만 요게 두 바퀴 돌아가도 되고 세 바퀴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수 n으로 설정을 해줬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음의 각도가 주어졌을 때를 봅시다. 마이너스 225도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음의 방향으로 225도만큼 돌아간 건데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음의 방향으로 360도 돌아간 거에서 이제 양의 방향으로 다시 남은 각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5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똑같은 동경의 위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35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25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135도라는 각도를 사용한 이유는 0도부터 360도까지의 범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각의 크기는 여기 바퀴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n으로만 바꿔주면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35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60도 단위만큼 더하거나 빼면서 여기 뒤에 남는 부분, 이 부분이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도가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일반각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스텝 3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사분면의 각을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뜻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쉬워요. 결과적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짜투리가 남을 거잖아요. 그 짜투리가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좌표축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시초선은 통상적으로 원점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반직선, 요것을 보통 시초선으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의 각도가 위치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90도 회전하면 두 번째 이 y축의 양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도부터 90도까지의 범위를 가지면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90도만큼 더 회전하면 x축의 음의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x축의 음의 방향이 나타내는 것은 180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90도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은 270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요 0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360도가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사분면은 0도부터 90도까지, 2사분면은 90도부터 180도까지, 3사분면은 180도부터 270도까지, 4사분면은 270도부터 360도까지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짜투리 부분만 보고도 몇 사분면인지 파악하시는 거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죠. 자, 405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360도만큼 한번 따로 단위로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5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저 360도는 이제 바퀴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일반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있는 짜투리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도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몇 사분면의 각이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그쵸?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930도 있습니다. 좀 값이 크지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한번 보내보죠. 마이너스 360도
하면 아직 마이너스가 많이 남아있죠? 한 바퀴 더 돌려요. 마이너스 720도. 아직도 마이너스 막 이렇게 나오죠? 더 돌려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80도가 나올 겁니다. 자, 마이너스 1080도. 숫자가 더 크니까 이제는 더해줘야 되거든요. 양의 값을 더해줘야 돼요. 얼마 더해줘야 될까요? 그쵸? 150도를 더해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930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짜투리 이 150도, 0도부터 360도 사이의 범위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1080도는 결과적으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바퀴 수단이니까 요거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5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n은 정수고요. 자,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이 150도를 보면서 사분면 위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몇 사분면일까요? 그쵸, 제2사분면이겠죠? 그 이유는 그쵸,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퀴수, 그러니까 360도 단위로 변하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일반각에서 뒤에 남아있는 짜투리, 0도부터 360도까지의 짜투리 부분을 보면서 사분면을 읽어내 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인 호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것을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호의 길이가 r인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의 중심각의 크기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정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세워서 저 알파라고 하는 것을 r과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의 길이 대 원주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대 원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호의 길이 r로 주어진 상황이고요. 전체 원주는 여러분들이 원주의 길이 구하는 방법 알죠? 2파이 r, 그쵸? 지름 곱하기 원주율 또는 2배의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2파이 r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인 알파도 대 원의 중심각의 크기 360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내항의 곱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360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궁금했었죠. 그래서 알파도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요. 양쪽을 2파이 r이라는 숫자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2파이 r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r과 r 약분될 거고요. 2와 360도가 약분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알파도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중심각 같은 경우에는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결과 한번 눈여겨볼게요. 얘 반지름의 길이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질 겁니다. 왜냐? 이쪽에는 r이라는 변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의 반지름과 상관없이 정의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새로운 단위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파이분의 180도 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 자체는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파이분의 180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죠.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양쪽에 파이라는 숫자를 곱해주게 된다면 180도라고 하는 것은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먼저 적어볼게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 이제 양쪽을 180으로 나눠주게 되면 1도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1도 단위를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180도 단위를 외우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별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다. 반대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요 평각 크기는 우리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이다? 그쵸? 파이 라디안이다. 자, 근데 앞으로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앞으로 생략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 단위는 앞으로 우리는 거의 부르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평각을 보게 되면 파이예요, 각도의 크기 파이예요,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각도를 막 파이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새로 도입하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공식들이 좀 더 심플한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우리가 60분법으로 계산을 할 때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호도법으로 계산할 때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상황처럼 부채꼴1의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주어져 있고요.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고 넓이를 S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타가 60분법인 도였다면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은 중심각의 크기의 비례의 관계를 볼게요. 세타 도 대 360도는 이런 식으로 각도끼리 비교를 하겠죠. 이게 호의 길이와 원주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서 L 대 2파이 R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L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360도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양쪽을 360도로 나누게 된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도 라는 복잡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외웠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외우기가 그렇게 쉬운 형태는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호도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주율 파이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활용할 건데 이 호의 길이 L 대 원주의 B 요걸 먼저 지금 적은 거죠. 요거는 이제 중심각 세타 대 이 전체의 중심각 360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된다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였기 때문에 저 한 바퀴 360도는 2파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타 대 2파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는 것 때문에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2파이 뒤에 있는 2파이 둘 다 상수란 말이죠.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L은 R 세타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세타가 반드시 라디안으로 표현된 경우에 이러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굳이 우리가 60분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식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렇게 L은 R 세타 라디안 단위를 사용해서 공식을 심플하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넓이도 똑같이 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채꼴의 넓이 대 원의 넓이 S 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정비례한다. 그래서 세타 대 마찬가지로 2파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외항의 곱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게 된다면 s 값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r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r 세타 한 개는 우리가 l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로 2분의 1 rl 이런 형태의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훨씬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굳이 360도분의 파이도 이런 것들, 세타도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 없이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는 심플한 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60분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례 결과로 나오게 되는 복잡한 수치들을 계속 뒤에다가 달고 살아야 되는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뒤에 이 비례 관계를 쓰는 짓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용이한 단위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공식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r 세타. 다음 여기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자, 그리고 넓이 이제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정리해서 2분의 1 rl 이런 형태로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 정말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레벨 1 문제 해결해 보면서 이 개념들 좀 복습을 해볼 건데요.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호도법의 각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적당히 나눠가면서 특수각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도라고 하는 것은 6분의 파이로 바꿔 쓸 수 있고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그 다음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각도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채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좀 예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180도는 여러분들이 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라디안 정의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35도라고 하는 걸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35도라고 하는 건 45도를 3번 계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얘를 9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180도 빼기 45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4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거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특수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각도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라디안으로 바꿔보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외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호도법에 대한 레벨 1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 레벨 1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60분법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습해보자 라는 문제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서로 같은 각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쓰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까 별표 쳐서 기억하자고 했던 180도는 뭐다?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60도라고 하는 것은 180도의 몇 배? 3분의 1배. 그렇기 때문에 요걸 나누기 3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60도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리을번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0도 얘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 했었죠? 30도는 몇 라디안? 그쵸?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요걸 기억하고 있다면 요것들과 180도 또는 90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150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때
이것을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90도 더하기 60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180도에서 30도를 뺀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0도라고 하는 것은 파이도죠. 파이 라디안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30도, 6분의 1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을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분의 5 파이 라디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는 라디안이라는 단위 안 부를게요. 생략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6분의 5 파이 결과적으로 디귿번과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35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35도는 마이너스에다가 135도 붙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135도는 마찬가지로 180도 파이 라디안에서 45도를 뺀 거라고 45도 4분의 파이를 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는 45도를 3번 더한 거, 즉 곱하기 3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럼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3배 곱했으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즉 니은번과 연결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쉽죠? 90도가 2분의 파이라는 거 아까 같이 봤으니까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좀 응용해서 일반각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한 바퀴 단위만큼 계속 더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라디안 단위로 한 바퀴는 몇? 2파이, 그쵸? 그럼 2파이만큼은 계속 더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각을 의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반지름, 중심각 요것만 알면 나머지 것들 다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cm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R 값을 4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만약에 여기 각도가 4분의 3파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135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세타는 135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완전 다른 답이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중심각의 크기는 앞으로 뭐라고 쓴다? 라디안 단위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라디안 단위로 변형을 시켜줘서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어도 얘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서 공식을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L은 R 세타,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4 약분되니까 3파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도 있는데 지금처럼 문제 상황에서 만약 반지름, 세타 둘 다 줬다면 첫 번째 공식으로 갈 필요가 없이 두 번째 공식으로 가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파이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분모의 4와 분자의 4의 제곱의 4 한 개 약분될 거고요. 2와 4 약분해주면 2만 남을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3파이랑 계산되니까 6파이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단위까지도 적어주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 중심각을 무슨 단위로 표현한다? 라디안 단위로 표현한 다음에 공식을 적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오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레벨 3 부분도 같이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길었죠?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